엄마, 여기 냉장고에 한약 들어있는데 이거 언제 만든 거야?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버릴까? 아니야, 그거 아빠가 먹을 거니까 괜찮아, 내버려둬. 안녕하세요, 정자동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저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시죠? 저 한약이 도대체 언제 지은 건지도 모르겠고, 저 한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한약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도 모르겠는 거. 자, 여러분, 이 궁금증이 저만 있고 여러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생약학회지, 사실은 생약은 한약이라는 표현에 대한 일본식 표현이지만 있습니다. 생약학회지, 그리고 방제학회지, 그리고 본초학회지, 한의학회지 등에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한약을 대상으로 할 수 없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중익기탕이니 뭐 기비탕이니 뭐 평이산이니 이런 처방들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에 보관하면 잘 보관할 수 있는지, 언제쯤 돼야 이것이 상하는지, 언제쯤 됐을 때 이 유효 성분들이 파괴가 돼서 먹으나 마나이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쫙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연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중익기탕, 쌍화탕, 평이산, 그리고 뭐 청심연자음, 반화사심탕, 곽향정기산처럼 이름만 대면 한의사들은 다 알 수 있는 요 처방들에 대한 연구들이 쫙 이루어져 있고요. 통상적으로 한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천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관장처럼 어떤 제품들에 합성 첨가물을 넣고 보존제를 넣어가지고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하는 시간이 일반적인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들보다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상할지 안 상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먹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성분이 얼마나 빨리 없어져 버리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약은 여러분이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항산화 항염증 덩어리입니다. 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약은 그 자체로 거의 대부분의 약재들이 항산화, 노화되거나 뭐 몸이 이렇게 산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항염증, 염증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 먹기만 하면 몸이 좋아지기 쉬운 상태의 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 성분들은 생각보다 쉽게 잘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3개월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효과가 많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산화, 항염증 혹은 보약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들은 3개월 차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길게는 24개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유통기한은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best before라 그럽니다. 이거 결국 뭐냐면 성분이 효과가 있든 없든 최고 좋을 때 먹는 거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3개월 이전에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 2년 정도까지는 보관을 했다가 먹는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김한겸한의원에서 뭐라고 얘기해 드리냐면, 한약 파우치에 만들 날짜가 찍혀 있죠? 그 날짜로부터 3개월까지만 보관하고 버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약이 상하는 조건들. 대부분 한약은 처음에 많이 끓여서 미생물이 다 파괴된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잘 상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밀봉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잘 상하지 않는데, 얘들이 잘 상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에 있냐면 이상하게 높은 온도일 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으면 상할 수 있고, 직사광선은 아까 말했던 한약의 유효 성분들을 빨리 파괴시키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약을 보관할 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건냉 암소, 뭐라 그러죠? 건조하고 차갑고 어두운 곳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관하면 더 좋을까요? 그러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더 좋겠죠. 뭐 어떤 경우에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보관하면 더 오래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시원한 데에 넣나 냉동실에 넣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미는 있지만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치료약들, 디스크가 터져서 한약을 먹고 있어요, 목이 아파서 한약을 먹어요, 감기에 걸려서 한약을 먹었어요 같이 염증을 조절하고 산화를 조절할 목적의 약들은 3개월 이내에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는 소화제라든가 뭐 몸살에 쓰는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관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 보관했다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24개월 정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먹는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더 복용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네요. 그럼 한약이 상하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한약이 상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파우치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 내에서 발효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가 되죠?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무조건 버리는 게 좋고요. 단 하나 조심할 게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난 후에 비행기에 내려서 봤더니 파우치가 빵빵해져 있어요는 정상입니다. 기압 차이 때문에 빵빵해진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사실은 이 논문들을 쫙 읽어봤었거든요. 오, 이런 연구들이 다 있었군. 굉장히 괜찮은데?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사실 이거 알게 된 건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교만이랑 처음 만들 때에도 한약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고지를 해드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뒤에도 연구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논문이 더 많이 늘어난 것 뿐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